조건문 문제. 어, 이거는 쉬우니까 설명하면서 했던 거라서 정답만 바로 열어두겠습니다. 실행되는 출력문, if문에 종속된 출력문이에요. 여기에다가는 얘네가 실행되면은 그 조건식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쓰면 돼요. 실행 안 되면은 거짓이라고 쓰면 되니까. 그렇다는 건 내가 여기에다가 조건식을 판단해가지고 얘는 실행되겠다 해서 참 썼는데 실행했다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조건식을 잘못 본 겁니다. 반대로 거짓이라고 쓴 게 나오면 틀린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조건식이 true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쓴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항상 실행되니까. 그리고 이 괄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얘는 실행될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툴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할 경우에 이거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뭐하러 썼냐고. 어차피 조건 항상 거짓이라서 실행 안 되는 건데 왜 썼냐? 이런 식으로 약간 경고는 아니지만 약간 경고가 빨간색 줄로 뜬다고 하면은 노란색 줄로 약간 음, 그 정도로는 표시는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면 변수 a를 만들고 a에다가 10을 저장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얘는 대입연산자가 확실하게 아니에요. 대입연산자는 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건 값이고 값이라는 건 a 값이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10은 10과 같다라고 읽으면 되고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참, 그다음 여기서도 a는 값인데 뭐 a에다가 새로 값을 넣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만든 직후부터. 그래서 똑같이 10은 10과 다르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틀렸죠? 10은 10과 같으니까 첫 번째 거짓이고 세 번째 조건식 얘는 10은 10보다 크다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은 10보다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죠? 크거나 같다니까 두 번째 참이고 새로운 변수 b 하나 만들어졌고 b의 값은 10입니다. 10. 그러면 이 조건식에서는 a와 b 둘 다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값이에요. 둘의 값은 각각 10이고 그러면 10은 10과 같다라고 써져 있는 거니까 참이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 또 나왔어요. C에다가 어떤 값을 넣고 있는데 A 값을 넣고 있는 건지 이 연산의 결과를 넣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A 값을 넣고 있을지 아니면 A가 B랑 다르다라고 비교 연산을 한 그 결과 값을 넣고 있을지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연산자가 지금 두 개 나와 있잖아요. 맞죠? 연산자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높은 게 먼저 실행됩니다. 여기는 지금 대입연산자고 여기는 다르다 비교연산자죠. 이미지를 보시면
대입 연산자가 15이고 비교 연산자 얘가 8이에요. 이게 먼저 진행됩니다. 그래서 A랑 B가 다르다. 그리고 얘는 10과 10이 다르다라는 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결과는 거짓이고요. 그래서 C에는 false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C는 false 그 자체잖아요.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실행이 안 되니까 세 번째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C랑 false가 같다고 비교하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C의 값이 거짓이니까. 그러면 거짓은 거짓과 같다. 맞는 말이죠. 네 번째. 그 다음에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not. 얘는 반전이라는 의미로 그 수학기호에서 물결표 있죠? 물결 표시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확률과 통계 부분에 있는데 지금 교과 중에서 아직도 있나? 그 not p, not q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q가 아니다, p가 아니다 라고 읽었잖아요. 여기서는 파이썬에서는 not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반전되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not false, C가 false니까 false를 반전시키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돼요. 그 다음에 괄호가 두 개 나왔죠. 마찬가지로 제일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실행됩니다. 그래서 not C의 결과는 true였어요. 그러면 not true를 바꾸면 false가 되겠죠. true를 반전시킨 거니까. 그래서 얘는 실행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true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true가 들어가 있으니까 C랑 D가 다르다고 했을 때 이거는 false와 true는 다르다라고 읽으면 되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길어요. 그리고 못 봤던 키워드도 나와 있고. 이것도 천천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보자면 이 end는 뭘까요? 그리고라는 의미잖아. 그리고 또는 문장에서는 뭐뭐이고 라고 읽으면 되는데 얘가 연산자일 때 피연산자는 참거짓만 올 수 있습니다. 참거짓만. 근데 앞에 보면은 얘네들은 참거짓이 아니죠. 그냥 숫자 정보죠. 그래서 앞에서 하나씩 해보자면 얘가 먼저 실행됩니다. 얘가 실행이 돼야 비교 연산을 통해서 결과가 논리값이 나올 거니까 얘의 피연산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0이 5보다 크다는 거는 맞아요. true입니다. 그리고 나서 true랑 마이너스 6이랑 비교 못하죠. 얘의 피연산자 뒤에 있는 거는 논리값이 아니잖아요. 논리값이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0보다 큰 거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엔드 앞뒤로 논리값 피연산자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연산해야 되는데, 자, 이거 엔드로 엮여 있을 때 어떻게 연산하냐면, 엔드로 엮여 있을 때는 모든 피연산자가 true일 때 결과가 true입니다. 이거는 논리 게이트랑 좀 관련이 있는데, 전구가 꺼진 상태가 0이고 거짓이라고 할 때 전구가 켜진 상태는 true예요. 그러면 둘 다 켜져 있으면은 어때요? 이렇게 보지 말고 이 밑에가 논리 곱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참이어야 전구가 켜지는 상태예요. true. 근데 하나라도 꺼져 있으면, 한 개 이상 꺼져 있으면 전구가 꺼져 있죠. 거짓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가 아니라 그냥 외우면 편해요. 그러니까 문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둘 다 참이니까 참이죠.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있으면 false죠. 그리고 둘 다 거짓일 경우엔 거짓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true와 10을 and로 연산할 수 없죠. 이 자리가 먼저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나와야 돼요. 연산을 해봤더니 10은 10과 다르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이 상태랑 똑같으니까 얘의 연산 결과는 거짓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거짓, 실행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괄호가 없는 이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죠. 근데 AND가 나왔어요. AND가 나왔는데 앞뒤로 true나 false가 없다. 그러면 AND는 진행하지 말고요. 그 다음 거로 넘어가면 됩니다. 왼쪽에서 쭉 진행하다가 AND를 만났죠. 여기 진행하다가 AND 만났는데 true나 false가 아니어서 그 다음 거로 넘어가서 얘의 결과가 true로 나왔고 다시 왼쪽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연산 가능해졌죠. 연산했고 똑같이 AND 연산하려고 하는데 true나 false가 아니어서 넘어가서 이것부터 했고 결과적으로 이 연산의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어가 나왔는데 5어. 일단 AND가 뭐뭐 이고라고 했어요. 5어는 뭘까요? 5어. 또는이에요. 또는 얘는 이제 어떻게 연산하냐면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결과가 true로 됩니다. 그래서 이 등식 중에도
얘가 어때요? 크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a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이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11이라고 한다면 11은 10보다 크죠? 참입니다. 같지는 않죠? 거짓이에요. 얘를 또는 5어로 엮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3이 됐으니까 10이라고 한다면 같은 거 참이고 크다는 거짓이죠. 거짓과 참을 5어로 연산했을 때 맞는 말이죠. 근데 둘 다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a의 값이 9예요. 9면은 9가 10보다 이상인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같지도 않죠. 5어로 묶여 있을 땐 둘 다 참인 경우에만, 둘 다 거짓인 경우에만 거짓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연산자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연산을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쭉 진행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거짓이라고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이 부분만 알면 되는 거죠. 10이 5보다 크죠? 참인데 이 경우는 참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행돼요. 크게 어렵진 않고요. 수업 페이지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엔드 연산과 5어 연산 그리고 not 반전까지 한번 쭉 이 정도는 뭐 외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엔드 연산에서의 참이 나오는 경우랑 거짓이 나오는 경우는 좀 기울임체로 써놨으니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행해보면 어때요? 다 참인 것만 나왔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순번을 매겼는데 중간에 얘가 안 나왔다면 네 번째 이 부분의 조건식 판단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다가 F 이 사이에 뭐 F5, 6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난 거짓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출력문 안에다가 거짓을 쓴 건데 이게 나왔다는 건 얘가 참이죠. 조건식 마찬가지로 잘못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식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